안녕하세요. 골드스톤 가치회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가져주셔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제가 많은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다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영화 킹스맨 아세요? 제가 킹스맨 영화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Manners makes man.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통 한국 유학파라서. 어쨌든 Manners makes man을 따라서 Trade make the success 해가지고 무역은 성공을 만든다. 이 문구를 한번 제가 제 블로그의 슬로건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오늘은 종합상사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종합상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종합상사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되게 됐는지, 80년도에 종합상사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합상사가 왜 쇠퇴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모했는지 한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988년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는 이렇게 해외로 함부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유학생들이 해외 공부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상사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해외여행의 자유화입니다. 1988년도 올림픽 이후에 해외여행이 자유가 되면서 이전까지는 상사맨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외를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누구나 해외를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회사들이 과거에는 종합상사에만 의지해서 수출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해외 법인을 세우고 지사를 세우고 수출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해외 수출하려면 종합상사에 줄을 섰다고 해요. 종합상사만이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종합상사가 딱 줄 세웠다고 해요. 넌 돼, 넌 안 돼. 그때 좀 파워가 상당했겠네요.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삼성물산을 통해서만 수출했겠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법인을 세우고 또 제품에 대해서 뭐 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직접 수출하는 게 훨씬 제품도 잘 알고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또 피드백도 빠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유화되면서 기업들도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상사의 독점적인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게 되죠.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또 해외 지사 법인이라고 하죠. 해외 포스트가 종합상사가 압도적이었어요. 몇십 개씩 있었겠죠. 뭐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전에는 상사들이 현지에서 막 컨택하고 하니까 정보를 거의 독점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비대칭성이 뭐냐면 뭐 한쪽은 정보가 우위가 있고 한쪽은 뭐 정보의 우위가 낮은 거예요. 이 정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 정말 세상을 바꿨죠. 예전에는 종합상사가 해외 지사에서 얻은 정보가 가장 큰 무기였는데 정보가 곧 힘이니까요.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 정보의 세계가 누구한테나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실 몇 번 클릭만 하면은 뭐 해외 바이어가 누구인지, 뭐 해외 제조사가 누군지 모두 알 수 있죠. 해외 제조사들이 직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종합상사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쯤 되면 종합상사도 사업 구조를 조금씩 재편하기 시작해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뭐 소비재부터 뭐 모든 걸 취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큰 아이템 위주, 뭐 철강, 화학, 자원 같은 규모가 큰 아이템 위주로 점점 개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종합상사가 왜 존재하는지 가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 추진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종합상사의 존재의 이유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바로 여신 기능입니다. 저는 그래도 은행 출신이라서 여신에 대해서 조금 낯익은데요. 철강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코나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뭐 이런 제조사들은 세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자재를 구매하기도 해야 되고
수출하면 바로 자금을 당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해외 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상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 포스코가 SK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이란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포스코는 물건을 수출하면은 바로 수출 대금을 획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이란에 보냈는데 이란 바이어가 갑자기 돈을 안 주면은 포스코 입장에서는 떼어먹힐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란이 미국과의 정세만 봐도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로선 불안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수출을 하고 이 매입 대금을 바로 SK로부터 받습니다. 뭐 10억이면 10억을 바로 받죠. 그러면 SK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SK는 LC니 뭐 DA니 뭐 LC 유산스니 이런 거 아시죠? SK는 포스코의 매입 대금에 마진을 붙여서 여신 기능을 주는 겁니다. 마진에 이 여신 기능 이자를 붙여가지고 뭐 마진이 10불이면 뭐 이자 3, 4불 이렇게 붙여가지고 포스코로부터 대금을 주고 나서부터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테이킹해 주는 거죠. 저는 이게 상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제조사는 대금을 상사로부터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어도 바로 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자금의 융통을 확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사한테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위험이 있죠.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상사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제 종합상사가 왜 쇠퇴하게 됐는지, 큰 아이템 위주로 개편하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상사가 과거에는 진짜 대단했던 존재였죠. 제가 은행에 있다가 이제 SK로 아예 옮겼어요. 신입사원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은행 친구들이 TV에 미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미생 때문에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이러냐고.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전 분들이 상사에 계셨을 땐 정말 그랬겠지만 제가 입사했을 때는 상사가 사양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잘하는 회사들도 있죠. 하지만 워낙 상사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현재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셀러의 마켓이고 지금은 바이어의 마켓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되게 부끄러운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종합상사 취업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제가 적응을 잘못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옮겨 다녔어요. 이 관세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직업이에요. 네 번째 직업.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